네, 안녕하세요. 창필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강남 사장들이 빨리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안 그래도 요즘 많이 어렵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사업체를 어느 정도 좀 제법 크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특히 더 심각해 보여가지고 뭐 망하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강남 사장들도 조심해서 미리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,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. 그냥 재미삼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정의를 좀 먼저 좀 내리겠습니다. 그 정의는 제가 오로지 제 주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.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저는 일반 직장인들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연봉이 1억이든 연봉을 3천만 원을 받든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을 받든 누구는 300만 원을 받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번 달 한 달 벌어서 다음 달 한 달 살면은 이건 그냥 그야말로 제일 밑에 있는 직장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중산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연봉이 5천이든 1억이든 상관이 없어요. 연봉이 많아서 중산층인 게 아니라 연봉이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,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봉으로다가 내 생활비를 안 쓰고 내 소유의 뭐 이를테면 뭐 오피스텔이든 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그런 내 소유의 자금이 돌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 정도는 되는 사람을 저는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. 이와 견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장사를 하는 사장들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데요. 가장 밑에 단계에 장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상공인이라고 부릅니다. 그분들을 한 달 팔아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전 정의를 내립니다. 월 매출을 하루에 뭐 3,400만 원씩 팔아서 월 1억을 팔든 아니면 하루에 뭐 30만 원밖에 못 팔아가지고 한 달에 1,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든 어쨌든 한 달에 그거 팔아가지고 가족들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은 그거는 소상공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. 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도 오늘부터 뭐 이것저것 문제가 터져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몇 달에서 1, 2년 더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생활비 문제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상공인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소상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. 만나보면 왠지 짠하고 도와주고 싶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죠. 근데 단순히 요즘 힘든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이 잘 안 죽고 버티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봐도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을 많이 합니다. 소상공인이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짧고 굵게는 아니더라도 가늘고 길게 본인이 정신 차리면서 매 순간 위기를 감내하면서 본업에 집중해서 생활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. 이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가서 나를 도와달라, 나 죽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, 그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고요. 어찌 보면 사회 취약층으로서 일반 자본 논리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될 분들은 맞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 스스로 본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소상공인.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나는 월 매출을 1,000만 원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1억 정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 강남 사장들이 문제입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강남 사장들은 단순히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좋은 상권에서 좋은 자리에서 직원들 많이 쓰면서 나름대로 고정비를 많이 지출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폼이 어느 정도 좀 나는 그런 사장님들을 저는 강남 사장들이라고 통칭을 합니다. 어차피 한 달에 1,000만 원 매출이 나는 사람이든 1억 원의 매출이 나는 사람이든 삶의 질이 문제인 거지.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건 똑같으면서 본인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을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큰 사업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사태를 똑바로 못 보고 자존감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손절을 못 합니다.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적자를 보는데도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얘기하고 체면이 떨어질까봐 주변에 아쉬운 소리도 못 합니다. 직원들한테도 어려울 땐 좀 미안하다고 하고 머리도 좋아지면서 좀 잠깐 좀 떠났다가 다시 올래? 뭐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건물주한테도
나도 어려우니까 무릎 꿇고 임대료라도 좀 깎아달라고 사정도 하고,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도 좀 없애고, 지금 나는 망하기 직전에 소상공일 뿐이야, 이런 마음으로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지나고 적자의 늪이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복구를 못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거죠. 우리가 늘상 보는 동네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그 동네 밥집은 수십 년 동안 오래 가고 누구나 좋다고 하는 그 상권에, 상권 좋은 곳의 가게들의 간판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몇 년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 큰 기업들의 직영점들은 그 비싼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그런 점장들, 직원들 다 파견하면 또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부담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죠. 자금이 있으니까 적자는 날지언정 돌릴 수는 있는 겁니다. 근데 자신이 사업가인지 소상공인인지 헷갈려하는 소상공인들은 몇 달 그렇게 적자 나고 까지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. 고생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가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힘들 때는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이 순간만을 모면하고자 숨기지 말고요,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그 위치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.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부장님으로 퇴직을 하고 창프를 통해서 만난 그 구독자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. 여지껏 딸 자식 미국으로 공부시키러 보내고 십수년째 비싼 학비 보내주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아빠 역할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제 와서 퇴직을 했다고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진 않았던 거죠.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으로 창업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계속 책임감 있는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학비를 보내주려고 했던 겁니다. 근데 창업을 알아보면서 이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, 이걸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, 그걸 깨달은 겁니다.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님에도 수억 원을 들여서 기어코 창업을 하고 망해서 재기불능이 되는 그런 부장님들도 있는가 하면, 이분처럼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딸에게 아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아빠도 이 회사에서 나와서 힘드니까 예전처럼은 못해줘,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창업 공부를 하고요,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지막 베팅을 할 기회 정도는 남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강남 사장님들과 대기업 부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요즘 너무 어렵죠. 그동안 열심히 정말 하셨고요, 얼마나 고생하셔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그 위치까지 가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시 스스로 내려오고 솔직하게 주변에게 이야기하고요,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재신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당장은 창피하고 체면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야만 그 소중한 사람들을 또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. 강남 사장들 자기들 맨날 남 앞에서 괜찮다고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꼴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모쪼록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고요, 어려운 만큼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그런 내 주변에 쌓이는 그런 허울을 벗겨내는 사장님들과 직장인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.